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건간호학인데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여서 요점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보건교육은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건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질병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 정책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교육은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년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건강 관련 지식, 태도, 행동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교육의 계획 단계인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육의 원리 및 특성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보건간호학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과거의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교육의 교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요인에는 학습자 요인과 교수자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학습자 요인 중 학습자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준비는 학습자의 능력과 과업의 복잡성과 환경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비만인 초등학생을 보건 영양교육 시 학부모와 함께 교육시켜야 그 효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자가교육 시 시력 장애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석 준비는 불안 수준, 동기화 정도, 마음 상태로 파악할 수 있고 경험 정도는 문화적 배경과 대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도는 현재의 학습 정도와 학습 장애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요인의 두 번째는 지적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에는 지능의 관점인 한 개인의 유능성이 포함되고 선수 능력의 관점에는 어떤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 사전에 학습되어 있어야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능력의 관점은 교육 내용과 수업을 중개하는 개념으로 구구단을 기초로 해 두 자릿수의 곱셈을 해결할 능력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학습자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으로는 학습의 전략, 학습 동기, 자신에 대한 지각, 심리적인 개인차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보건교육의 교수 학습에서 두 번째는 교사 요인입니다. 교사 요인에는 수업 능력, 지식 및 언어 능력, 학생 이해 능력, 자신에 대한 지각, 직업적 만족도, 심리적 특성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보건교육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보건교육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건교육 중에서 학교 보건은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되겠으며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실천 및 만족을 얻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원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명, 소음, 의자의 배열, 교육장의 크기,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교육 방법 선정 시에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수, 교육에서 도달할 학습 목표의 난이도,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교육 실시 장소 및 시설 등이 고려할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교육의 내용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전의 경험이나 지식, 피교육자의 교육 수준, 피교육자의 요구 등을 내용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법이 1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이 해당되겠습니다. 3차 예방은 환자의 재활이나 사회복귀 훈련 등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교육 보조자료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 목적에 맞는 자료의 선택이 필요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교육 준비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소 및 대상을 결정해야 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시행 후의 평가와 피교육자의 이해 등이 필요하며, 피교육자의 이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교육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당도는 평가 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객관도는 평가자에 의해 결정되는 신뢰도를 의미하며 평가자의 객관성 부족으로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실용도는 평가 방법이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평가 도구 중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기준에 따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매번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미리 도달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목표에 도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예를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후 평가 기준 점수 8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판정하는 평가 방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활동 단계에 따른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는 보건교육 실시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평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
평가를 진단평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변화 정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습 곤란의 교정과 학습 행동을 강화하고 교육자의 학습 지도 방법과 교육과정 개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성평가는 보건교육 진행 중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 학습 과제나 교육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대상자,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환경평가에 따른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입평가입니다. 투입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하고 교육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전략과 그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정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절차에 환류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마련하여서 실천 계획이나 실천 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과평가는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에게 몇 달간 운동요법 실시 후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혈압 측정을 할 것을 강조하고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6개월간 운동요법 후 혈당 수준을 측정한다든가 금연교육 후 금연 시도율 등을 살펴보는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시를 제시하고 이것들이 어떤 평가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성과평가에 대한 게 자주 출제되었으니 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평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두 질문법입니다. 구두 질문법은 교육자가 말로 질문해서 교육의 결과를 대상자들이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대답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평정법은 평가자가 대상자의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으로 연속선 위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로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필검사입니다. 지필검사는 문서 형태로 검사의 문항이나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을 체크하게 하거나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찰법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관찰하여 학습의 변화량을 매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그 예시를 보면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 실시 후 평가하는 것이라든가 인슐린 주사 방법 교육 후 수행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는 도입과 전개, 종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도입은 중심적인 교육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관계 형성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학습 동기를 높여주어서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교육을 받는 전개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전개 단계는 보건교육 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종결은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중요 부분은 질문을 하거나 그동안 교육한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고 대상자들이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단계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단계인지를 찾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건교육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 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육 방법은 지식이나 사실의 암기 위주에서 실기 위주로 문제에 대한 이해 위주에서 실제, 문제 해결, 실습 위주로 교실학습 위주에서 현장학습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교육 방법 선정 시 고려할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난이도, 즉 내용과 수준을 살펴봐야 하며 교육 대상자의 수와 교육 실시 장소 및 시설,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교육 시간과 시기, 교육자의 학습 지도 기술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 교육 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육자 중심의 보건 교육의 방법 중 왕래식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래식 교육 방법의 종류에는 집단 토의, 면접, 연극 실험, 시범 교육, 분단 토의, 교수, 강습회 등이 해당되며 이것의 장점은 일방적 방법에 비해서 효과적이고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건교육의 종류 중 개별 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면접,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면접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이 필요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로 살펴보면 후천석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이 의심되어서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 상담 시 주의사항은 최근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면접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신중한 말과 태도로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만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유롭게 의사표시하도록 조용한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피면접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피면접자의 부정적 감정의 표시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지시 명령하지 않도록 하며 현재의 문제에서 주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고 주로 듣는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면접자가 도중에 잠깐씩 중지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지나친 간섭 혹은 잦은 간섭은 피해야 합니다. 피면접자의 말에 가끔 반응을 보여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경청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피면접자를 정면으로 보는 자세, 얼굴 표정 등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럼 면접 중 질문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화제의 방향이 빗나갔을 때, 피면접자가 문제를 혼돈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면접자가 피면접자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 그럼 면접 시 효과적인 대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자가 주제에서 이탈할 때에는 이끌어줘야 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불필요한 칭찬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건교육의 종류 중 집단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의 특징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지식을 직접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 방법에 관해서 피교육자가 지식이 없는 경우에 보통 이용이 됩니다.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이 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많은 양의 지식 전달로 기억하기가 어렵고 수동적인 참여로 대상자의 변화 유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용이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학습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있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학습자와 시선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습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며 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집단 토의, 그룹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토의는 한 그룹이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됩니다. 장점은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대상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양보와 협력하는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의사 전달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경제성이 낮고 그룹의 참가자 수가 클수록 토의에 참여하는 수는 적어지고 사회자의 능력에 따라 시간 낭비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은 최근과 과거의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으로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특징은 2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1인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사회자가 전문 지식이 있는 청중을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사회자, 강연자, 청중은 모두 전문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패널 토의, 배심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 진행 후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결론을 얻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제한된 시간에 여러 명의 전문가로부터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교육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비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 해석하며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가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청중의 참여에 제한이 있게 되고 전문가의 발표 시간 지연으로 각자의 의견 발표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 배심 토의는 심포지엄과 학생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그 차이점을 보시면 패널 토의는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분단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수가 많을 경우 전체를 수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시키고 다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종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제고하는 능력과 사회성이 생기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주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고 교육자와 대상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원활해지며 높은 상호 이해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간이 짧고 인원이 많이 들게 되고 시설 제한으로 참가자 전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고 참여자들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 제한으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토의 연구 및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집회 형태인데요.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잘 포착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목록화하고 그중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명에서 15명이 한 그룹이 되어 짧게 토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단점은 토의 초점이 어긋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이를 습득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교육 내용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칫솔질, 손 씻기 방법을 시범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한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 투석의 관리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시범교육의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대상자들의 주의를 포착과 주의 집중에 효과적이며 대상자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고 관찰력에 의한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경제성이 없고 많은 시간 준비가 필요하며 일부 대상자들이 제시하는 시범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할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교육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실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실제 활용에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며 대상자 수가 많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경험학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 대상자들의 이해 능력을 개발하고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육 목표 도달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역할극의 단점은 다른 교육 방법보다 계획 및 준비 시간이 요구되며 대상자 중에서 역할자 선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역할자나 환경이 사실과 다를 때 교육 목표 도달이 어렵고 시간 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교육 방법인데요. 최근에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여서 학습자를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소치자 등과 같은 팸플릿을 이용한 보건 교육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의 특징은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교육 시 실제 활용 자료로서 유용하고 사물 관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실생활 적용이 쉽고 다양한 경험 습득,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교육 종류,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육 매체의 종류는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묘사한 것으로 인슐린 주사 교육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시판은 특정 메시지를 바로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실물은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사용을 시범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피교육자,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TB는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을 대규모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